여러분, 혹시 매년 여러분의 인생에서 56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거의 10시간을 스마트폰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연인에게 차일 뻔한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게으른 게 아니라 제 환경이 문제였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시간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6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하고 잃어버린 사랑도 되찾을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미리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이 기적 같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글을 쓸 집중력도 의지도 시간도 없었으니까. 그때의 나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정말 내가 맞아? 하고 말이다. 맞다 나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나다. 3년 전 겨울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의학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영혼이 조금씩 썩어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31살의 나, 김태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무기력한 존재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손은 자동으로 머리만 스마트폰을 더듬었다. 밤새 쌓인 알림들, 의미 없는 뉴스, 끝없는 SNS 피드를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급하게 씻고 나가면 지하철에서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은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산소흡기처럼 말이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했는데 자료를 찾는다는 핑계로 유튜브를 켰다가 어느새 3시간이 흘러버렸다. 고양이 영상에서 시작해서 요리 채널, 게임 리뷰, 연예인 가십까지. 정작 무엇을 봤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시간만 증발해버렸을 뿐이었다. 태연아, 자료 준비 어떻게 됐어? 팀장 김 과장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죄송합니다. 내일까지는 반드시. 변명을 늘어놓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만 바라봤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며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부러워했고 틱톡 영상에 중독되어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집에 도착하면 소파에 널브러져 또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도. 그러던 어느 날 스크린타임 알림이 떴다. 오늘 스마트폰 사용시간 9시간 47분. 나는 경악했다. 하루 24시간 중 거의 절반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급하게 계산해보니 일주일이면 68시간, 한 달이면 거의 300시간, 1년이면 3,500시간이 넘었다. 이는 145일, 거의 5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이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내 인생의 5개월이 매년 그냥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10년이면 50개월, 거의 4년이 증발하는 셈이었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전율했다. 이 작은 기계가 내 인생을 통째로 삼키고 있었다. 더 큰 충격은 연인 수진이와의 관계에서 왔다. 5년을 사귄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진이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다. 데이트 중에도 내가 스마트폰을 힐끔거리고 중요한 대화 도중에도 딴 생각을 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태연아, 우리 좀 쉬자. 그날 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나랑 있어도 늘 딴 곳에 있는 것 같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야.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돌이켜봤다. 대학 시절 품었던 꿈들, 회사에 입사하며 세웠던 야심찬 계획들, 수진이와 함께 그렸던 미래. 모든 것이 스마트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회사에서 늘 차분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박 부장님이 떠올랐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조언을 구했다. 부장님, 저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려요. 박 부장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태연 씨,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당신도 바뀔 수 있어요. 그날부터 나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과의 물리적 거리 두기였다. 출근하면 스마트폰을 사물함에 넣어두고 집에서는 현관 서랍에 보관했다. 처음 며칠은 지옥 같았다. 손이 저절로 주머니를 더듬었고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다. 흩어졌던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밀린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고 팀장님께 칭찬까지 받았다. 두 번째 변화는 인간관계였다. 나는 의도적으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박 부장님과 점심을 함께하며 업무 노하우를 배웠고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사고방식과 습관이 나에게도 전염되는 것을 느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진이와의 관계였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내 변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데이트할 때는 스마트폰을 아예 집에 두고 나갔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오롯이 그녀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그녀의 눈빛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3개월쯤 지났을 때 큰 시련이 찾아왔다. 회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그날 밤 나는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를 켰다. 1시간, 2시간. 어느새 새벽 3시가 되어 있었다.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그 죄책감에 또다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자책감에 빠져 있을 때 박 부장님이 다가와 말했다. 태연 씨,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1%만 더 나아지면 됩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 나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을 적었고 하루를 30분 단위로 계획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점심시간 30분, 저녁 1시간으로 제한했다. 처음에는 빡빡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리듬이 생겼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업무 효율성은 눈에 띄게 향상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샘솟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수진이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돈독해졌다. 우리는 다시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건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었다. 예전에는 나를 의지가 약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 내가 머무는 환경이었다. 나를 산만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벗어나자 본래의 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지금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한다. 출근해서는 온전히 업무에 집중하고 퇴근 후에는 수진이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사용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지 스마트폰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글을 쓰며 과거의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문제일 뿐입니다. 하루 3시간 45분, 1년이면 56일의 시간이 스마트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행동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당장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거대한 목표에 압도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환경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도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직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30분만 멀리 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변화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